교계 소식, 그리고 우리가 자주 접하지 않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정보들,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요즘 TV나 여러 매체를 통해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항상 그렇잖아요. 얘기를 가장 많이 해도 사실은 그게 정확하게 뭔지를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인 경우가 많은데, 아마 4차 산업혁명도 그것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쉽게 말하면 로봇가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많이 대체하는, 그래서 노동력과 인간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일들이 아마 이 4차 산업혁명의 아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런 혁명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우리가 한번 아마 많은 분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이 4차 산업혁명과 기독교라는 주제로 한국과학기술협의회에서 제1회 미래과학기술 포럼을 10월 16일에 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전화 인터뷰로는 그중에 주강사로 지금 수고해 주실 미주장신 이상명 총장님을 통해서 그 포럼에 대한 소식과 그 내용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명 총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목소리만 들어도 아주 힘이 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월 16일에 4차 산업혁명과 기독교라는 그런 포럼을 준비하고 계신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고 또 등록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그 취지하고 어떤 의도로 시작된 포럼인지, 어떤 분들이 그렇게 발제에 참여하는지 좀 소개를 간략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취지를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네네. 예, 정확한 일정을 좀 소개하는 것이 그렇죠. 먼저 순서가 될 것 같아서 네네.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예, 금년 10월 16일 월요일입니다. 네.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반까지 진행되는데요. 네네. 장소는 옥스퍼드 팔레스 호텔에서 하게 됩니다. 장소 좋으네요. 포럼은 그 한정되어 있어요. 네네. 110명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식사가 제공되는데, 그렇군요. 물론 자료도 제공되고요. 네네. 그래서 이미 찬글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요? 예. 예. 그 취지는 이런 겁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3차 산업혁명까지 200년이 걸렸습니다. 그렇죠. 4차 산업혁명은 그것이 엄청난 속도로 빠르게 우리 사회를 바꾸어 놓을 겁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물리학과 생물학과 IT 쪽이 융합해서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 또 우리 미래 사회, 그리고 영성, 네. 우리 종교적 패런까지 다 바꿔놓을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그렇죠. 예, 많이 엄청난 속도로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사회를 변혁시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한 우리 크리스찬들의 응전 혹은 나름대로의 대응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입장에서 네. 대부분 교회의 성도님들 또 목회자들께서 잘 모르고 계셔요. 이 4차 산업혁명이 어떠한 실체적 하나의 그 과정인지를 잘 몰라서 그렇죠. 이번 차제에 한번 소개하고자 그렇군요. 이번 포럼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네. 사실 그 목회자 물론이고 많은 크리스찬들은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조금 소극적일 때가 많은데, 아마 네. 이런 포럼이 굉장히 많은 도전과 자극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다면 이번 총장님께서 주시는 발제는 어떤 거고, 혹시 가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네. 그러한 그 좀 내용을 조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요번에 네 분이 발제를 하게 됩니다. 네네. 두 분은 과학자입니다. 두 분 중에 한 분은 크리스찬이고 네. 또 다른 한 분은 넌 크리스찬입니다. 그렇고요. 예, 그리고 두 분은 지금 교계에서 활동하는 분들이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네 분이 발제하게 되는데, 첫 번째 발제자가 김선호 교수님이에요. 네. USC의 컴퓨터 사이언스의 교수님이시고 네네. 재미정보과학기술협회 회장이 되십니다. 네. 그러니까 이 전체 트렌드를 너무나 잘 읽고 계신 분이에요. 전문가시군요. 예, 전문가입니다. 과학자고요. 네. 두 번째 분은 여기 컴퓨터 사이언스의 서부 지역의 하버드라고 하는 서부의 명문 그 사학재단이죠. 네. 하비 머드 칼리지의 IT 네. 센터의 부수장 되시는 박재호 박사님이
그러세요. 참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비머드에 이분이 계신 분이군요. 예, 하비머드입니다. 그래서 김선호 교수님은 4차 산업혁명의 전체 아웃라인 계율을 발표하게 되겠고요. 네네. 박재호 박사님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죠. 네. 예, 이게 아주 핫한 이슈인데, 그러네요. 예,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두 가지를 가지고 설명을 하게 될 겁니다. 네.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네네. 세 번째 발제자가 켄안 선교사님인데요. 네네. 선교사님은 저희 지금 이 포럼의 전체 파운더 중에 한 분입니다. 네. 예, 미래 과학 기술 혁명과 사회적 윤리적 이슈에 대해서 발제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미래 과학 기술 혁명과 기독교에 미치는 영향, 네. 실제로 4차 산업혁명과 기독교, 교계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네네. 우리의 스피리추얼리티, 영성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좀 짚어내려고 합니다. 네. 사실 여기에 관계된 책은 지금 소개되어 있는 건 없고요. 네. 4차 산업혁명에 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제가 읽어나가면서 나름대로 예측을 한번 해보자고 하는 시도입니다. 그렇군요. 예. 지금 이 분야가 워낙 새롭기 때문에 아마 그렇죠. 총장님이 가지고 계신 부담감이 크실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면 뭐 저희가 생각하기에 그럼 이게 과연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도대체 어떤 큰 영향을 받는 게 어떤 건가, 그것이 저희 사실 관심인데 총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어떤 부분이 제일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께 피부에 와닿는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죠. 네네. 컴퓨터의 초창기 여명기가 1930년대였습니다. 네. 퍼스널 컴퓨터가 등장한 때가 1970년대였고요. 네네. 웹사이트가 개발된 게 1990년대입니다. 네. 그리고 작은 컴퓨터와 같은 스마트폰이 우리 대중화된 것이 2000년대 후반입니다. 네. 자, 컴퓨터의 여명기 퍼스널 컴퓨터 40년, 네. 퍼스널 컴퓨터에서 웹으로 20년, 네. 웹에서 스마트폰 10년입니다. 어떤 네. 그 의미가 있는가요? 계속해서 가속도가 붙어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1945년도에 레이 커즈와일이라고 하는 분은 싱귤레러티라고 하는 특이점을 이야기합니다. 특이점의 시대가 온다. 특이점의 그럼 시대. 특이점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인류 전체의 모든 지능을 합한 것보다 더 뛰어난 초지능의 인공지능이 개발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류 전체의 모든 지능을 합한 것보다. 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면, 알파고는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거네요, 거기. 예, 지금 초보 단계인데, 네. 뭐, 알파고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떻게 알파고가 인간 이세돌을 이길 수 있는가. 네. 그것만 지금 이긴 게 아니고요. 딥블루라고 하는 인공지능은 체스 세계 챔피언도 이겼고요. 네. 왓슨이라고 하는 인공지능은 아메리카 유명한 퀴즈쇼인 그 제프리에서 우승을 하게 되죠. 네. 그러니까 추론하는 것, 계산하는 것은 인간을 이미 앞섰습니다. 앞질렀죠. 그렇죠. 예, 예. 근데 이것이 이제는 감정과 지성과 네. 모든 정보를 딥러닝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빅데이터를 구축해서 인간을 압도하는 시대가 오는데 네. 특이점 시대가 열리게 되면은 어느 누구도 예측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인공지능이 어떻게 럭비 공치를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죠. 과학자들도 그걸 예측 못하는데 그것을 그렇군요. 특이점의 시대라고 합니다. 네. 제가 지금 고민하는 부분은 뭐냐면 4차 산업혁명이 내걸고 있는 세 가지 모토가 있습니다. 네. 그게 뭐냐면 초지능성입니다. 초연결성입니다. 네. 미래 예측 가능성입니다. 자, 이 세 가지는 자세히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거에 하나님의 영역이었어요. 네. 근데 이것을 누가 이제 대체하느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것처럼 인간이 인간을 능가하는 초지능 AI를 개발해가지고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그런 창조물을 만들겠다는 그 의도가 있는 거죠. 네. 이래 되면 이제 생명공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은 이터널 라이프 가능하다라고 외칩니다. 네. 그러면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레저렉션, 부활의 개념은 과연 또 어떤 도전을 받게 될까 네. 고민하게 되겠죠. 현 세대는 현 세대 나름대로의 고민이 있겠지만 제가 우려하는 것은 다음 세대입니다. 네. 이 엄청난 격변기 속에 사회가 처해지고 미래 사회가 이런 방향으로 흘러갔을 때 다음 세대는 과연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며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큰 도전을 받게 될 거라 생각해서 네네. 이번 포럼이 어떻게 생각하면 기독교가 멀지 않은 미래를 미리 대응하고 준비하는
그런 구체적 어떤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그 포럼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아, 그렇군요. 결국 사실 이러한 그 고도로 발달되는 기술 문명이 이제 인간이 인간보다 더 뛰어난 것을 만들어서 인간이 할 수 그렇죠. 없었던 일들을 이루어 나가려고 하게 되면 사실상 그 조금 너무 앞서가는지는 모르겠지만 과거에 꼭 바벨탑 얘기를 듣는 그런 기분이 좀 그렇죠. 드네요. 예, 그것이 우려되어지는 거예요. 네. 오케이, 인공지능이나 뭐 어떤 과학의 어떤 문명이 그 자체로 나쁜 건 아니죠. 그렇죠. 다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과 악함이 있기 때문에 그 중립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네네. 이것이 악마적 도구가 될 수도 있고 인류 전체를 대재앙으로 몰아갈 수 있는 악마적 도구가 될 수도 있고 선용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도 있겠죠. 네네.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는 기독교적 입장은 뭐냐면 인간은 언제든 이 물질 문명을 가지고 악마적 도구로 사용한 선례가 너무나 많습니다. 네, 그렇죠. 총장님 보시기에 마지막으로 그럼 교회들이나 혹은 성도들이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면서 지금 현재 이런 부분이 제일 위험하니까 아니면 이런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짧게 한마디 얘기 좀 해주셨으면 두 분 좋겠습니다. 이야기를 먼저 하고 제가 제 소견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네네. 테슬라 창업자였던 앨런 머스크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아이언맨의 실제적인 하나의 뒤에 있는 분이죠. 네네. 아이언맨의 실제적인 그 인물인데 인류는 인공지능으로 악마를 불러내려고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저 세계적인 천체물리학자였던 스티븐 호킹은 인공지능의 개발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자, 이러한 미래 사회 속에서 우리의 영성을, 교회 본질을, 신앙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 교회가 정말 끼어서 각성해야 될 시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이것이 물질과 과학이 영성과 분리되어지는 시대가 아니고 이제는 가상현실하고 실제를 구분하지 못하는 세상 속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이게 단순히 제가 설명한 것뿐만 아니고 이 변화는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네. 그래서 그날 오시면 어떤 변화가 사회 전반에 또 지구 곳곳에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과학자들하고 저희들도 설명하겠지만 네네. 심각한 변화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에 이런 때일수록 교회는 성경의 가치, 복음의 어떤 정신을 다시 붙잡는 네. 그러한 것이 필요하다 생각하고요. 네네. 결국은 물질 문명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정신과 영성 또한 고갈되어질 겁니다. 그렇죠. 그런 점에서 교회의 역할은 더 중요하다. 높아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아, 예. 그래서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오히려 교회가 다시 한번 영성의 본질, 네. 복음의 본질을 붙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에 빨리 본질 회복으로 돌아가서 교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유, 총장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새로운 분야에 이렇게 뛰어드셔서 또 전문가들과 함께 이런 좋은 포럼을 준비해 주시고 앞으로도 많은 교회와 또 성도들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과 함께 만나보았습니다. 우리 이상명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모르는 사이에 세상은 이렇게 변하고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더욱더 하나님과 영성이 필요한 시대를 어쩌면 우리는 맞이하지 않을까. 기계 속에서 더 외로워지는 인간들의 마음을 우리는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많은 생각을 하게 했던 좋은 인터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